별거하면서 이혼 소송 중인데 갑자기 남편이 술 마시고 집을 찾아온 거예요. 사실 얼마나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멘붕이니까 긴박한 심정으로 변호사한테 전화해요. 항상 6시 이후에는 통화가 잘 안 되긴 했는데 그날도 역시나 전화 안 받는 겁니다. 이 의뢰인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지로TV 이지원 변호사입니다. 저도 이혼 상담하거나 주위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업무 처리하는 변호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무조건 피해야 하는 변호사 유형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피해야 할 변호사 유형은 이혼 상담 시부터 전후 사정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이혼을 부추기는 변호사입니다. 사실 이혼 상담을 하러 올 때는 확신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마음 위안받고 전문가의 조언을 한번 들으려고 오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거든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홧김에 오신 분들도 있어요. 고민 상담 얘기하다 보면 해결되기도 합니다. 사실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일시적인 감정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저는 사실 그런 분들 보면서 이런 분은 이혼을 하지 않는 게 앞으로 인생에서 훨씬 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분들에게는 객관적으로 고민 들어주고 이혼 조금만 더 고민해 보세요.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이분이 하는 말씀이 다른 변호사 사무실 가니까 무조건 이혼해라. 남편한테 여자가 있는 것 같다. 이래서 이혼 막 부추기고 사건 수입을 유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도 수입료로 돈을 버는 직업이기는 하고 저도 변호사지만 객관적으로 고민 들어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혼 부추기면서 이 의뢰인을 돈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혼 사유 만들어서 부추기는 변호사 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변호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이혼을 쉽게 가져가려면 상대방을 유책 배우자로 만드는 게 좋은데 있는 사실 없는 사실 전부 만들어서 부부싸움 유도해가지고 폭행을 유도하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할 말이 너무나 많지만 변호사로서 이런 조언하는 사람은 절대 좋은 변호사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해야 할 변호사 유형, 의뢰인의 심정을 이해 못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변호사는 피해야 합니다. 정말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게 힘들고 괴로워서 이혼을 하고 싶은 건데 변호사 입장에서 계산을 따져보니 재산 분할할 것이 없어서 그 수입료나 성공보수 이런 보수 부분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본인도 변호사 업무로 인한 수익이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이 의뢰인한테 들어보니 이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별 문제도 아닌데 그냥 참고 사는 게 어떻냐 이런 식으로 전혀 공감해주지 않고 단순히 보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변호사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객관적으로 법률 검토하고 항상 의뢰인 편에서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유형. 요즘은 법무법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변호사 수십 명 있고 각 전문센터 있어서 상당히 대형 로펌처럼 보이는 곳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의뢰인 입장에서는 크게 보이는 로펌의 사건을 의뢰하고 싶죠. 저라도 혹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법인들 대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직원으로 있는 변호사가 사건 처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변호사 업계 홍보 마케팅 뜨겁습니다. 비용도 아주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담 고스란히 의뢰인들 몫이 되는 겁니다. 대형 로펌이라고 비싸게 비용 들여서 변호사 선임해 놨는데 사건 끝날 때까지 담당 변호사가 계속 바뀌면 도대체 내 사건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자, 네 번째 조심해야 할 유형. 누군가가 소개하는 변호사입니다. 이건 입소문하고 조금 다릅니다. 변호사마다 본인이 주로 다루는 전문 영역이 있어요. 하지만 이혼을 본인이 직접 해보고 의뢰한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경우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다른 사건으로 알거나 지인인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다른 부동산 소송을 알게 된 변호사가 있어요. 그 변호사가 잘했어요. 근데 과연 내 이혼 사건까지 잘한다는 보장 있나요? 없습니다. 따라서 내 이혼 사건을 본인의 일처럼 잘 해주는 변호사를 잘 찾아서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변호사, 바로 연락이 제때제때 안 되는 변호사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변호사들도 9 to 6, 9시부터 6시까지 업무 시간 동안에만 전화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 사건 하다 보면요, 아직 부부 관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도중에도 막 갑자기 술 마시고 전화 오거나 집에 찾아오거나 집에 찾아와서 그 집 밖에 서성거리면서 배회하는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 때문에 분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한다면 거의 소송은 24시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대형 로펌이라고 선임했다가 소송 중에 업무 시간 외에 연락이 안 되고 소통이 힘든 점 때문에 많이 고통받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꼭 이혼 사건만큼은 언제라도 소통이 되는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조언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혼 소송 시 절대 선임하면 안 되는 변호사 유형 5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혼 소송만큼은 앞으로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섣불리 판단해서 변호사 선택하지 마시고 충분히 나와 궁합이 맞는 변호사, 내 편이 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움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지로TV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